오늘은 여러분과 화재 안전에 관련된 또 우리 생활 속에서 알아둬야 될 안전한 화재 상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4만여 건의 화재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 화재로 인해서 사망자도 매년 300여 명 이상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루 평균으로 보면요, 매일매일 110건의 화재가 발생을 하고 있고 1명 정도씩은 사망을 하고 있는 셈인데요. 많은 국민들께서는 우리나라가 화재에 굉장히 취약하다,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화재에 취약합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까?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시기도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또 실제로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재난 선진국이라고 알고 있는 미국, 일본 등에 비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사망하는 사망자 숫자, 우리나라가 훨씬 더 적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연평균 130만 건의 화재가 발생을 하고 이로 인해서 평균적으로 2,500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연평균 3만 6천여 건의 화재가 발생을 해서 1,420여 명이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100만 명당 화재 사망자 숫자를 비교해 보면 한국의 경우에는 한 6명 정도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7.8명, 일본 같은 경우는 11.2명으로 한국이 가장 적게 사망자가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사실 화재가 아닌 다른 재난, 대표적인 재난이 이제 교통사고가 될 텐데요. 교통사고랑 비교해 봐도 실제로 이 화재에 관련된 피해, 사망자 발생 숫자라든지 또 피해 규모는 사실 훨씬 더 적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우리나라는 화재 안전 측면에서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그렇게 더 위험하지 않고 충분히 잘 대응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화재 원인들을 살펴보면요,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전체 화재의 50% 정도로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는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 그리고 기계적 요인에 의한 화재, 그리고 방화에 의한 화재도 약 2.4%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방화 같은 경우는 2.4%로 다른 화재 원인보다는 크진 않습니다만 중요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방화에 의한 화재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러한 부분들도 사실은 사회적인 여러 사람들의 어떤 인명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방화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주의에 의한 화재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중에서도 어떤 것들이 부주의한 요인이냐라고 본다면 담배꽁초, 불씨를 잘 끄지 않아서 발생하는 화재, 그리고 또 우리가 음식 조리 중에 발생하는 화재, 또 불씨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불이 나는 경우, 또 그리고 쓰레기 같은 것들을 소각하다가 발생하는 화재, 이런 것들은 사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참 부주의함으로써 화재 안전에 잘 신경을 쓰지 않는구나, 우리의 의식이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런 부주의에 의한 화재는 우리가 조금만 더 주의를 한다면 충분히 줄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영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주의에 대한 부분들을 주의로 바꾸려고 하는 노력들,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 화재의 경우에는 전선의 합선이라든지 전기 제품의 과다 사용,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겨울철 같은 경우에 특히 전기 난방기구 사용, 이런 것들에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전기 장판 같은 경우인데요. 전기 장판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창고라든지 보관해 놨다가 겨울철에 꺼내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착착 잘 접어서 보관한 경우에 장판 내에 열선이라든지 전선들이 심하게 접히거나 구부러지면서 화재 위험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려고 펼쳐봤을 때 과도하게 접혀가지고 잘 펼쳐지지 않는 상태, 이런 상태라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전기장판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 전에 사용 방법을 숙지한다거나 또 사용 중에 이제 온도 조절기 같은 것들이 정상 작동하는지도 잘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온도 조절기가 작동이 안 돼서 실제로 이제 과열이 되면서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또 하나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전기장판을 사용하시면서 라텍스로 되어 있는 침구라든지 혹은 또 두꺼운 이불을 같이 사용하시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전기장판에서 발생한 열들이 축
축적이 되면서 실제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까지 올라가면서 이런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요. 두꺼운 담요라든지 이불, 그리고 또 라텍스 침구 이런 것들은 함께 사용하시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또 전기 히터 등 이런 제품들을 사용하실 때는요, 안전인증 마크 꼭 받은 규격 제품들을 사용하실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또 사용하실 때는 적정 전력의 콘센트를 사용한다거나 또 전용 콘센트를 사용하는 것들 이건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난방기구 주변에 가연물이라든지 인화성 물질 이런 것들을 두지 않는 것, 히터 같은 것들을 이동할 때도요, 반드시 끈 상태에서 이동을 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은 꼭 지켜주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농촌 지역이라든지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난방비 걱정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직접 연료를 태워서 난방을 하는 화목난로 또는 화목 보일러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는데요. 처음에 연료를 넣었을 때 잘 안 탄다고 연료들을 막 더 많이 집어넣게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럼 나중에 이런 것들이 타게 되는 상황에서 너무 과열돼서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들도 있고요. 난로 내부에 주기적인 청소를 통해서 연소가 잘 일어나게끔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요. 또 실제로 연통을 설치할 때도 건물의 다른 부분과 닿는 부분이 없도록 해서 연통의 과열로 인해서 화재가 이어지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예방하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화재 위험뿐만 아니라 중독의 위험이 있거든요. 연통 같은 경우에 누설 틈새가 있는 경우에 이 배기가스들이 실내로 유입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CO2, 일산화탄소 중독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안에 산소가 부족해지고 또 여기도 일산화탄소 많이 발생해서 중독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요. 연료를 태우는 이러한 이제 난방 기구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켜주시는 것들 이런 것들도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안전한 대피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대피하는 게 가장 안전할까라고 하는 부분들 우리가 좀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전에는 화재 시에 무조건 빨리 대피해라, 신속한 대피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대피 요령에서 화재 발생 시에 본인의 위치, 또 피난로, 복도라든지 계단 등의 상태를 잘 확인해서 피난을 할지 말지 또 그리고 행동해야 되는 요령들도 달리하라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이는 최근에 아파트, 공동주택 화재 시에 대피하는 과정에서 사망하는 사망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남으로써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대피 방법을 개선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아파트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174명 정도 발생을 했는데요. 이 중에 대피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사망자가 43명이나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이나 아파트에서 대피하는 방법을 살펴보면요. 우선 내 집, 내 세대 안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아파트 현관을 통해서 신속하게 대피를 하는 건데요. 다만 이제 두 번째, 사실 아파트 내에서 우리 집 세대에서 현관문으로 대피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대피가 곤란하기 때문에 내 세대 안에서, 집 안에서 안전할 수 있는 공간을 찾으셔야 되는데요. 사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세대 내에 대피 공간이라든지 또 경량 칸막이라고 해서 발코니를 통해서 옆 세대로 넘어갈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거나 또 하향식 피난구에서 아랫세대로 직접 내려갈 수 있는 비상장치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 세대 안에 어떤 비상 탈출 장치 또 안전한 공간들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들 이런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 실제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도 대피가 어렵다면 화재가 발생한 위치 또 화재가 가장 많이 지금 커지고 있는 위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방으로 이동하셔서 방문을 최대한 이불이라든지 수건 같은 것들로 문틈새를 막아서 연기가 들어오는 것들을 차단하시고요. 119에 신속하게 신고를 하셔서 구조를 기다리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최근 화재 사고에서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화장실로 대피를 해서 구조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알려지곤 있는데 화장실이라고 하는 공간들이 굉장히 폐쇄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바깥에 여러 가지 화재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요. 구조를 받기에도 상당히 좀 어려운 공간이기 때문에 화장실로 무조건 대피하기보다는 오히려 창문이 인접해 있는 방 쪽으로 이동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내 집에서 불이 나지 않은 상황, 다른 세대라든지 다른 층에서 그럼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피하는 게 좋으냐? 기본적으로는 정상적인 계단이라든지 복도를 이용해서 대피를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만 현관문을 열어봤을 때 이미 계단이라든지 복도가 화염이나 연기에 차 있다, 이미 오염된 상태라면 무리하게 대피하시는 것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계단실 문, 현관문을 정확하게 잘 닫고요. 세대 내에서 대기를 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근데 이렇게 구조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점점 연기도 많이 들어오고 더 이상 기다리기가 어렵다라고 싶으시면 가정 내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피 기구 혹은 또 피난 기구 또 왕관기 같은 것들 이용하셔서 대피를 시도하시는 것이 오히려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생활 속에 우리의 화재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또 알아두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가정 내에 또 혹은 또 우리의 직장 내에 혹은 또 우리가 방문하는 건물 이런 것들을 갔을 때 안전한 대피로 또 혹은 피난기구의 위치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 잘 확인하는 이런 습관들을 갖추시는 게 좋겠는데요. 또 건물에서는 계단실의 문 이런 것들을 잘 닫아두시면서 생활하셔야 되는데요. 사실 계단실의 문 같은 경우는 방화문이라고 해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문만 잘 닫혀 있다면 1시간 이상 화재가 확산되지 않게끔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계단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유일하게 수직적으로 대피할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여기가 열려 있어서 연기라든지 화염이나 이런 것들이 오염이 된다면 우리는 사실 도망갈 곳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런 방화문을 잘 닫아놓고 쓰시는 것들 유념하셔야 되겠고요. 또 많은 분들이 계단문을 항상 열고 닫고 또 짐을 옮기고 이런 것들이 불편하다 보니까 문을 열어둔 상태에서 노루발이라든지 쐐기 같은 것들로 고정을 시켜놓고 사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매우 위험하기도 하고 사실은 위법한 일이기 때문에요. 절대로 이렇게 이용하셔서는 안 되겠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실제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 신고 신속하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선 대피하는 것이 우선이다. 왜냐하면 내가 안전해야 그 이후에 신고도 할 수 있는데요. 자칫 화재가 발생한 현장에서 신고를 하다 보면 내가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놓쳐서 오히려 화재에 갇혀서 위험해지는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수년 전에 초등학교 학생이 화재가 발생한 집에서 신고를 하다가 사실 미처 대피를 못해서 사망하는 이런 사고들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빨리 대피하고 그다음 신고하는 것들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그리고 또 소화기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초기 진압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 바람직합니다만 사실 소화기 사용법을 충분히 숙지한 이런 상황들 또 내가 불을 잘 끌 수 있는 역량이 있으면 가능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칫 이런 진압을 시도하다가 더 화재에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없다면 우선 대피하시라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화재라고 하는 것들 사실 이제 인류가 불을 사용하면서부터 겪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재난이고요. 또 인명과 재산을 많이 빼앗아가는 위험한 재난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충분히 예방하고 대비하고 안전할 수 있는 방법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잘 실행한다면 충분히 안전할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장 중요한 건 화재 안전 또 화재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노력인데요. 스스로 안전하려는 노력이 나와 이웃의 안전 또 생명을 지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잘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러한 노력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작은 관심, 화기관리, 또 전기관리 이런 소소한 습관, 생활화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자가 이런 부분들의 노력들 조금 더 관심 있게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